폐수출이 이거예요. 폐수출이. 웨이트워터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라고 이거 중국이나 하는 거 따뜻하고 따뜻해. 따뜻하고. 그 환경공학 전공하는 사람이 없지. 너도 안 했지? 저 아니죠. 어? 저 전공했죠. 전공했나? 네. 윤재는 공학은 공학 아니었고. 그래서 폐수처 일단 폐수처리 가장 쉬운 게 이제 그 물리화. 물리화학 처리.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 처리. 그게 두 가지. 물리학 처리, 생물학 처리야. 물리적 처리는 말 그대로 물리죠. 그러니까 뭐 중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화학 처리는 약품을 써가지고 반응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물리학 처리는 같이 많이 하지. 반응시켜서 저기, 그러니까 약품 반응시켜서 침전시켜야 되니까. 그럼 침전되고 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인 처리 방법이고. 생물학적 처리는 뭐냐? 미생물이야, 미생물 바이오. 미생물로 처리하는 거야. 미생물 처리인데 왜 생물학적 처리냐면 오염물질 중에 그냥 그 일반 약품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유기물 같은 거요. 그런 것들 이제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서 배웠을 때지만 생물학적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이 드는 게 이제 저기 뭐야 그 원소동물 얘기 많이 하지. 네. 발상슬러지. 활성슬러지 할 때 뭐 보티셀라닌이나 이런 거 쭉 나오잖아. 네. 그럼 그게 많아가지고 생물학적 처리가 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궁극적으로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화학적 처리가 있잖아. 생물학적 처리 뭐냐면은 제일 가장 기본적인 아주 작은 미생물이 원생동물 전에 뭐가 있어? 원생동물 그 이전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어.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있어. 이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테리아가 이게 지금 지금도 첨단 분야에서 박테리아가 굉장히 박테리아를 기어왔던 박테리아를 만들어내면은 그게 돈을 버는 거야.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이언스가 이제 스페이스에서 이거는 박테리아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사이언스야. 첨단하는 거. 제일 잘게 박테리아고 그 다음에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게 뭐냐면은 원생동물. 그러니까 단세포 동물이 단세포. 갑자기 이거부터 나왔지 이거를 우리가 왜 얘하면 생물학적 처리하는데 가장 그 오류를 범하는 게 사람들이 원생동물 수량을 보고 물론 수익이 많으면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원생동물보다는 이제 그 활성 잘 될 때가 있는 원생물 있고 그 후생성이라고 이제 그 폭기조가 망가질 때 파괴될 때 생긴 또 원생동물이 있어. 그럼 그 원생동물이 많으면은 폭기조가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폭기조에 여러 가지 상이 나오잖아. 그 뭐 거품이 많이 생길 때만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책. 그런 것도 이제 그 대책 같은 거 보시면 되고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거야. 원생동물 이게 이제 지금 보이는 게 이거는 뭐 현미경으로 보이는 거 보이지. 근데 박테리아는 더 작단 말이야. 근데 이 박테리아라는 거,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원생동물에 의해서 근데 이 박테리아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효소가 나와. 효소. 이 효소가 미생물을 분해시키는 거야. 미생물을. 그러니까 그 유기물들을. 이 효소에서 유기물들을 다 분해시켜요. 유기물을. 그래서 그 박테리아가 효소 분해시키면은 박테리아가 활성되니까 이거는 이제 원생을 먹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은 이건 보이지 박테리아는 안 보이거든. 근데 우리가 박테리아 다음에 가운데 또 뭐지 미토콘드리아라고 또 있잖아. 세포 쪽에 하는 거. 세포적인 문제고 박테리아에는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원생도 개체는 지금은 기술이 발전했는데 박테리아가 얼마나 있냐, 어떤 박테리아가 얼마나 있냐. 그래서 그 폐수출이나 생물치료할 때 그 유형,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지금은
그 플라스틱 분해하는 박테리아들이 잘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런 박테리아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그 페스츄리 할 때 옛날에 이제 그 바닷물 같은 경우에 염도가 높잖아. 염도가 높으면은 사실 염도로 박테리아를 못 살거든. 염도가 높으면은. 근데 바다를 들어갔는데 오염물질 분해가 돼. 그 뭐냐면 그 염도 높은 속에서도 있는 박테리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박테리아를 추출해서 뽑아내야지, 찾아내야지.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게 이제 대기적으로 나오는 이제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지금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알고 원성 동물은 이거는 단지 처리의 지표고 그걸 분해하는 곳은 실제로 박테리아가 도수에서 그걸 한다. 이제 솔직히 이런 것만 갑자기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서 근데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합시다. 물리학 취급부터 해가지고 그 직수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것부터. 자 그러면 물리화학적 추리는 말 그대로 물리적 추리야. 그러면 이제 직수적 하나 있어. 그럼 여기서 회수가 들어와. 이제 Q라는 이런 게 들어와. 이게 로우 어떨 땐 크고 폐수가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직수주에는 여기 그 리텐션 타임 그러니까 체류 시간을 리텐션 타임을 원데이라고 봐.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야. 일반적인 방법. 하루. 그렇지. 100톤이면 100톤 용량 가져야 되는 거고 200톤 200톤 용량, 1000톤이면 1000톤 용량 갖는 거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렇게 설계를 해. 왜냐면은 이 안에서 이 균등하니까 폐수가 들어오면은 그 이게 막 그 일정으로나 변화를 하잖아. 어떤 때 농도가 높게 들어오고 얇게 들어오고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루 정도 체류 시간을 가져. 그러니까 설계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 설계할 때도 직수조는 하루 체류 시간을 두고 설계를 해. 그럼 들어올 때 보면은 이 폐수에는 이게 이제 그 웨이스트 워터에는 여기는 오염물질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물리 처리되니까 오염물질 있으니까 이게 스크린이 있어. 이게 스크린 많이 있어. 그럼 이제 찌끄레기들 여기서 걷어내. 찌끄레기 걷어내고 이제 이 물이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 이제 여기 또 이제 그 펌프가 있어가지고 동이 있어가지고 펌프 나가는데 이 스크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폐수 처리 기본적으로 물리학적 처리하고 활성 원인들은 틀은 똑같아. 기본 틀은 바뀌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본.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그 어려운 기술이 똑같은데 이제 바뀌는 게 뭐냐? 여기에 어떤 첨단 장비 설비가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폐수 처리라든가 뭐 대기 기능 다 똑같아.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 근데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효율을 높이느냐? 그게 기술이고 이제 그 실력이야. 자꾸 발달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하고 그러면 이제 첨단 그 고농도 폐수 처리할 때 방법들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씩 설명했는데 일단 우리부터 시작하면 스크린 보면 이제 그래서 옛날에나 그 막이 있어가지고 그 세모 이게 스크린 쭉 있어가지고 통과되는 잡혔어. 그래서 이제 오토바 스크린 좀 했는데 지금은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발달해가지고 이 스크린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이제 그 여기 그 스크류가 있어. 스크류가. 그럼 스크류 잡혀서 쭉 끌어올려요. 그럼 여기 이제 그 보일러가 붙어. 그래서 건조시켜서 슬러치를 떨어내. 슬러치 받아내. 건조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스크류 축계. 여기서 지금은 그 하추열량이라고 큰 데는 이 스크류만 이게 이제 그 스크류인데. 스크류 해가지고 이거 뜨고 아니면은 백칸타라고 해가지고 해서 쫙 강제로 짜는 거. 이제 이 스크류 쪽에서 많이 발달했어. 그런 게 있어. 그러면은 요거 이제 PF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앞에 오토바 스크린 있어. 자동으로 스크린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스크린 거쳐서 걷어내. 그래서 걷어내가지고 다 받아내가지고 이게
이거 일반 오토바 스크린 어떻게 생기면 스크린 그냥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스크린 저기 이게 날에서 쭉 걷어내. 이 간격이 뭐 한 10에서 한 20mm 정도 되는 큰 덩치도 있잖아. 덩어리 걷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떨어뜨리는 거야. 이제 오토바 스크린 그거거든. 그래가지고 큰 덩어리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 왜 집수조를 둘로 나눴냐면은 두 개 합치면 이게 하루치야. 두 개 나누면. 근데 보통 이제 그 지금은 이 집수조를 놨고 1차 놓고 2차를 놔. 집수조를. 이제 설계를 많이 그렇게 해. 그 전에 그냥 통째로 하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큰 덩어리 스크린은 여기서 잡아주는데 그럼 여기 덩어리 이제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아무래도 짜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름이 유기물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덩어리가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펌프가 맥히고 막 그런 게 생겨. 그러니까 이 펌프를 좀 특수한 카타 펌프라는 날이 있어가지고 자른 그러니까 이 임펠러가 그 칼날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자르는 거야. 미세하게 만드는 커터 펌프 그런 데로 많이 나.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중간에 가기 전에 드럼 스크린 하나 있잖아. 스크린. 여기 이제 미세한 걸 다 잡는 거야. 여기서 스크린 같은 찌끄레 SS를 잡아. 그래서 최시험은 여기 12시간, 뭐 여기 12시간 이렇게 해 그냥 둘로. 근데 뭐 아니면 여기 10시간 하고 여기 뭐 한 14시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처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스크린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그냥 들어가면은 침전물이 쌓이겠지. 그러니까 아니면 계속 되죠. 그러니까 브로아가 들어가잖아. 이제 여기 브로아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에어가 들어가겠죠. 에어가 들어가서 지금 막 푸시킨 거야. 그러니까 왜 푸시면 썩지 말라고. 근데 썩지 말라고 이렇게 썩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이제 여기서 설계할 때 뭐가 문제냐? 이제 브로아로 설계할 줄 알아야 돼. 공기량이 얼마 들어갔지? 어? 그지? 공기량 계산하니까 이거 공기량 얼마 썼지 뭐. 근데 무조건 할 수 없잖아. 붙이기 많은데 많이 볼 수 없잖아. 그럼 계산해야 되고.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 시간당 예를 들어서 뭐 50톤이다. 50톤. 아우. 시간당 50톤. 아니 뭐 아니 하루 500톤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10시간 볼지 12시간 볼지 모르지. 보통 10시간 보면 돼. 하루 500, 그러니까 이 데이가 500톤이라고 치면은 시간당 10시간이면은 50톤 되겠지. 이 시간당으로 항상 이거 기회를 시간당으로 따지는 거야. 시간당 분당을 따진다. 그러면 이제 50톤이면은 스크린 자체를 시간당 50톤짜리 주문해. 그럼 안전율에서 한 60톤 한다든가 이렇게. 중간에 여기 보면 드럼 스크린 하나 있잖아. 똑같아 이것도. 드럼 스크린 이게 지금 한 600톤이야. 여기 600톤. 그러면은 근데 아예 100톤짜리 크게 놨지. 이게 10시간, 8시간 들어오거든. 그러면은 이게 한 8시간 얼마야? 18이 50, 한 80톤 됐지? 90톤 되잖아? 그러면 한 여유있게 해가지고 10% 여유있게 100톤짜리 하는 거지. 근데 100톤 하나, 80톤 하나 거의 기계는 똑같아. 거의 차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드럼 스크린도.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스크린 같은 경우는 양에 들어오는 시간당 양에 비해서 한 10% 아니면 20% 여유를 줘서 해.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브로가 이 공기량을 하잖아.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브로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그 패스처리를 하게 되면은 집수조용하고 폭기조용하고 따로 구분을 해. 공기량이 달라져. 이 집수조하고 폭기조하고 공기량이 달라. 왜냐면 일단 집수조 공기량 같은 경우는 집수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집수조의 공기량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용량치 용량 전체 이거 용량. 용량. 이 용량, 이 집수조 용량, 그러니까 이거 왜 용량 카파시티 그 집수조 스토리지 탱크에 카파시티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24 60
그 뭐냐면은 용량이 대비 용량이 60회. 그게 분당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600톤에 60을 나누면은 38. 이게 갑자기 헷갈리지. 집수리 용량의 그 하루 24, 그러니까 그 이 전체 용량을 분당으로 나눠. 그냥 용량 자체를. 근데 600톤이다. 600톤 나누면 60 하면 얼마야? 100이지 100. 그 시간 나니까 600톤은 100이잖아. 100을 다시 23배? 왜 이렇게 헷갈리지? 갑자기 계산기 맨날 들고. 아유 오랜만에 하니까 막 헷갈리지. 600 나누기 24. 이게 세주간이 24시간이잖아 하루. 그러니까 그냥 용량 대비 이거 하루 용량 대비 600% 데이에 나누기 24시간 해가지고 24로 가는 시간이 해가지고 이거를 숙량 Q에 이걸 그냥 분담으로 잡아 이렇게 잡아 용량을 이렇게 잡으면 괜찮다. 집수는 공기량에 의해 가지고 미생물이 막 살고 있는 조건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썩지 않을 정도만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용량에 대비 24 해가지고 그냥 잡으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용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심이 있잖아. 수심 H 물 수심.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미리미리 H라고 하잖아. 미리미리. 구하려고 했는데 뭐 미리미리 H2는 똑같아. 똑같아. 1m가 수심 1m가 1000ml H야. 우리가 1기압이 1013ml잖아. 1기압이 대기 중에는 1기압이 그래서 난 1000ml 받아야 똑같이 해버리고 싶잖아. 그러니까 1m가 1000ml AQ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폐수 처리를 할 때 수심을 일반적으로 보통 이 수심을 4m로 보통 많이 해요. 4m.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뭐 더 낮을 때 뭐 한 3m 할 때도 있고 2m 할 때도 있고 그래. 그러면 4m 하니까 이거는 4000ml 이렇게 나오지. 3m는 3000ml AQ, 2m는 2000m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뭐 이 대기 공기압이 그거는 뭐 크게 안 해도 돼. 왜냐면 이 밀어주는 힘이니까 흙 땡기면은 압손실이 많은데 밀으니까 그렇게 압손실이 없어요. 4000ml AQ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수심이 4m 된다고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4000H 아니야? 4000ml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높이 4m면 유효 수심은 여기서 이제 요 유효까지 여기가 4m니까 유효 수심 한 3,500 정도 돼요. 3,500. 그러니까 이게 4m면은 이제 유효 수심이죠. 유효 수심. 무조건 꽉 채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4m면은 유효 수심은 뭐 한 3.5m. 3.5m.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4m 그러니까 3.5m 3.500ml 규지. 근데 이제 그 아변하게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달랑달랑 하면은 못 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00ml인데 이게 수심이 4m인데 4100이 됐다. 4.1m 됐다. 이거 못 밀고 나가. 0.1만 오버돼도 못 밀고 나가. 절대 못 밀고 나가. 아 나가지 안 그래. 그냥 이게 아니야 저기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보통 3.5m 유효 수심하면은 4m 높이에 3.5m 유효 수심하면은 이제 4000ml 수심을 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6m 했어. 6m. 근데 유효 수심은 한 5.5m. 이게 6000ml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수심이 이제 6m, 보통 그 활성온에서 이제 4m 이상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6m까지 내려가면은 이 압에 의해 가지고 공기방울이 이만하던 게 밑으로 환해진다. 가다가
쭉쭉쭉 올라가야 이게 약해져서 중간에서 소리가 돼. 그래서 용해도가 떨어지고 하거든. 그러면은 용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6년째 할 때는 부가 좀 달라져. 뭐 그런 거. 그건 기계적인 문제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6,000mm 에피라고 하면 다, 그러니까 그 공기방울이 작은 좋은 거야. 이거 그 공기라고. 그러니까 이만한 공기에 접촉되는 거하고 요렇게 하시면 담요지기도 훨씬 많지. 그럼 효율도 좋아지지. 그래서 브라도 요런 거 만들고 요런 거 만들 수 있는 게 그것도 기술이 되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 이제 그 설명할 때 터보브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효율을 내는 브라가 쓰는 거지. 그래서 집수조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여기 펌프가 있잖아. 펌핑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루에 500통이다. 그럼 시간당 50톤 하냐? 그럼 분당 다시 60을 나누면은 뭐 0.8, 48, 0.9 정도 되고 0.85 정도 되겠지. 루베퍼 2. 그럼 요 펌프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데 요것도 안전율 곱하기 뭐 한 1.2 하잖아. 최소 한 1루베는 돼야겠지. 됐다. 안전율 해야 되니까. 모든 기계는 안전율을 할 때 한 20%는 봐야 돼, 안전율. 왜냐면 펌프 효율 자체가 그 55%밖에 안 돼. 펌프 효율은. 이게 펌프 그 이타 효율이, 이 펌프 효율이 55%밖에 안 돼. 그래서 그 펌프 계산할 때 그 펌프 킬로와트 계산할 때 Q 곱하기 압력 곱하기 안전율 1.2 나누기 75 곱하기 60 곱하기 효율 이렇게 하잖아. 킬로와트 나오잖아. 이 공식도 알지. 여기에 이 효율을 0.5로 본다. 펌프는 55%. Q는 뭐냐? Q 유량, P는 압력. 압력은 이 펌프는 압력은 메다 H지. 압력 메다 H로 하잖아. 1kg 압력은 10m 나가고 2kg 압력은 10m. 그래서 펌프 같은 데 보면은 항상 할 때 우리가 수중 펌프는 한 10m면 돼. 그냥 물속에 있으면 이게 흡입 압력이 없잖아. 근데 그 펌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할 때 펌프 선정할 때 뭐 카다로그 보고 다 해주면 되는데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계하다 보면 이제 이 펌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펌프 설계라는 게 뭐 이거 기계 설계라는 게 아니고 용량하고 유량하고 동력을 설계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업체 뭐 몇 개가 풍량 얼마 몇 개 가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 그 펌프 이제 기계들이 보통 일반적인 수중 펌프가 있고 우리가 육상 펌프 해가지고 있어. 육상 펌프는 종류가 되게 많아. 펌프 되게 많아. 일반 펌프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볼루트, 그다음에 볼텍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단 펌프, 뭐 에스코 펌프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케미컬 펌프, 화학 펌프 이렇게 있는데. 수중 펌프는 뭐 이제 여기도 이제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이걸 왜 이제 펌프의 종류들이 그 볼루트하고 볼텍스가 제일 두개 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볼루트 임펠러가 이렇게 있으면 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지고 요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카바가 있어. 그러니까 훨씬 좁아. 그러니까 이게 압이 굉장히 높아. 압이 크다고. 크기까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볼텍스는 임펠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오픈 타입이야. 이 카바가 없어. 이 임펠러에 이 카바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볼루트고 볼텍스는 이렇게 되고 돼 있는데 여기에 카바가 씌워져 있어.
그러니까 핀이 쭉 늘어나고 볼테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는 거야. 이거 영어로 찾아보면 볼테스 효율인가 뭐 그렇게 나올 거야. 이런 펌프. 근데 이게 알이 세니까 되거든. 그 수중 펌프는 이거 이제 왜 이걸 하냐면은 크게 안 되는데 이거 빨아당기는 알이 있단 말이야. 피량이 흡입되는 압력이 있다고. 그래서 펌프에 하면 흡입 압력, 투척 압력 다 계산한단 말이야. 근데 수중 펌프는 물 속에 있으면 없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보통 이 수중 펌프는 압력을 10m만 줘요. 10m. 일반적으로 10m면은 1kg만 주고 1kg. 그럼 직선으로 10m 쭉 올라가는 거야. 그건 힘이 있는 거야. 근데 헬스를 하면 다 여기서 바로 떨어지잖아. 근데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루에다 그럼 동력 계산한 거야. 1루배 1 곱하기 1루에 곱하기 압력 10m 곱하기 1000. 1000은 이제 이 환산하려면은 이게 메다 H니까 이거를 이제 미리미리 H를 바꿔야 돼. 저기 수행해야 되니까 1000을 하거든. 곱하기 안전비 1.2. 그 다음에 75 곱하기 60. 이거 뭐냐면은 이게 530 기술 4,500 해가지고 이거 상수야 상수. 말했잖아 상수. 60 헤르츠. 그 다음에 이 헤르츠 0.75. 마력이 이게 그러니까 마력을 바꾸는 거거든. 그 다음에 효율 0.5.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이제 동력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알고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툭툭 툭툭 아예 몇 마리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펌프 그렇게 설명한다고. 그 다음에 이 펌프 설명할 때 이제 여기 펌프 종류를 뭐로 할 거냐, 어떤 종류를 할 거냐, 그거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수중 펌프에 마찬가지로 볼텍스 타입 있고 볼루 타입이 있어. 날개가 좀 달라. 졸려? 그래서 이걸 할 때 일반적으로 수중 펌프 할 때는 이제 다 이제 볼루 타입인데 원수 펌프에 이제 스러치가 많잖아. 많으면 이게 펌프 인프라 붙어서 맥히거든. 그래서 여러 이제 카타 타입 이제 수분 이 커터 타입에서 커터. 이 커터 타입을 써. 볼루트인데 이 임펠러가 이렇게 그 보통 이제 그 펌프 이렇게 보면 수중 펌프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임펠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날카롭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그 가공을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칼날이 되는 거야. 칼날이. 쭉 이게 RPM 1800 RPM 들어가잖아. 칼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면서 이런 덩어리들이 여기가 다 잘라져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거야. 카팅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면 여기 펌프다 이게 스러치 붙어가지고 맥힌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타 타입에서 이제 펌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펌프를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 스크린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큰 덩어리 잡고, 이 드럼 스크린은 뭐냐면 미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여기에 회전체가 있어. 회전체가 이렇게 이게 돌아가. 그래서 그 회전체 안에 구멍이 미세하게 쫙 뚫려 있어.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배관이 들어가잖아. 그럼 옆에 이제 회전체가 이렇게 있어. 그럼 들어가서 이리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돌아가 이게 회전한다 이렇게. 탈수하는 거예요? 아니야. 회전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스크류는 이렇게 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세목 스크류 같은 경우에 덩치 큰 거만 잡잖아. 그 미세한 것도 여기 보면 이제 그 아주 조그맣게 돼 있어. 이게 진짜 이게 뭐 한 1mm, 뭐 한 0.5mm만 간격으로 돼 있어. 그다음에는 물만 빠지는 거야. 물만 빠지고 찌꺼기 거 있잖아. 찌꺼기 따로 빠져.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찔러 빠지는 거야. 여기 보면은 스로치 박스 있잖아. 일로 다 빠지는 거야. 스로치죠. 그리고 깨끗한 물은 다시 이로 빠져 밑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거야. 물은. 맞아. 드럼 스크류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드럼 스크린은 50초장이나 일반 80초장들을 많이 써.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아 돌려서 슬러지는 찌끄레기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찌끄레기. 왜냐면 페이스에 찌끄레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펌프 막히고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항상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전처리로 SS나 이런 건 다 잡아야 돼요. 여기 화학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 들어간 앞에 다 잡아줘야 돼. 안 잡아주고 나면 화학 처리하면은 반응시키지. 그러면 슬러지 엄청나게 많잖아.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잡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그 직수조를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펌프 거기 중에 펌프 아까 이제 들어와 그 두 개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게 그렇게 없어. 들어와 펌프하고. 그러면 저기 펌프 저기 식 보여주셨는데 마력 그 킬로와트 이렇게 계산할 때 이제 Q랑 그리고 높이의 집수조 높이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되는 집수조 높이는 크게 문제가 없어. 펌프는 수중 펌프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수조에 그러니까 그 케미컬 처리할 때 그 도움이나 이런 데 할 때는 강산이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수중 펌프를 안 하거든. 그럼 여기다 펌프를 놔요. 펌프를 놔가지고 이렇게 빨아당겨. 여기에서 이제 그 강산이나 이런 것 때. 그럼 계산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라. 이거는 이 흡입 면적이 있어. 흡입 면적. 이게 H1. 근데 나가는 게 H2. 그러면은 양정을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5m다. 4m다. 그럼 4m가 있어야 돼. 여기 나가는 게 10m다. 그러면 이거 토탈 압력은 14m가 되는 거야. 이건 다. 그 이상의 거 거기에다가 1.2 정도 해서 그런 거를 제가 요런 이제 물 합체할 때 그 도금 공장이라든가 산철 같은 데 보면 폐수가 강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수중 펌프 이런 수중 펌프 다 부식이 없죠. 그런 거는 이제 보통 FRP 펌프 같은 거 그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하게 되면 배가만 해든 일인데 펌프는 에어가 들어가면은 펌핑이 안 돼요. 캐비테이션 현상 때문에. 임펠러가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돌아가. 근데 펌프 여기 들어가. 근데 에어가 있어. 이렇게 에어가 이렇게 차고 있어. 그러면은 이 에어 때문에 앞도 안 나오고 빨리면 되게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펌프를 현장 가서 이제 설치해서 볼 때 보면은 안 빨리다 보면 여기 펌프에 보면 여기 그 에어 코커 있어. 여기 펌프 밑에 코커 있어. 이거 꼭 열어가지고 에어를 한번 빼게 돼. 그래서 이제 펌프 하기 전에 물을 채우잖아. 물을 채우면 에어 없으니까 이제 이게 빠뜨리면 진공이 걸리니까 끌어당기거든. 처음에 배관을 여기는 이제 공기만 차 있겠지. 그 펌프에 이제 그 물을 꽉 채워놔. 그럼 진공 딱 걸리잖아. 여기 자체에. 그럼 진공 때문에 쭉 빨려오거든. 그러다 안 돌리면 다시 에어가 친단 말이야. 근데 에어를 빼줘야 되는 거야. 항상 펌프는 안 된다 그러면 가서 보면 열에 아홉은 에어야. 가서 설치해놓고 펌프 안 빨려. 펌핑 안 돼. 그럼 에어 빼. 에어 빼면 어디인지 모르고. 그럼 가서 가서 그 원자 갈 때 에어 빼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이제 추첨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압은 그렇게 돼요. 여기 이 흡입 압력, 투출 압력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압은 걸리고 다 계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는 흡입 압력, 투출 압력이 두 개야. 그거 먼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크라버 대기할 때 스크라버 할 때는 거기 펌프 보면은 그거는 흡입 압력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빼가지고 올리잖아요. 수위가 낮게 있으니까. 물 수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빼는 거는 이거 흡입 압력 없잖아. 이거 압은 밀어내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야. 그 펌프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PF들이고 이제 PN들 할 때 전체 설계해서 하나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1차 들어온 게 스크린 거쳐서 이제 잡고 그 다음에 펌핑을 해서 드럼 스크린에서 다시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화학 처리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지날 때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공기량
공기 아까 그 계산하는 거 이제 불호화 계산해서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펌프 여기 보시면은 이건 P&I 여러분들이 이제 그 P&I 다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가동, 알람 이건 이제 이 펌프에 보면 레벨 여기 레벨 스위치가 있어. 그러면 물이 있으면은 이게 펌프 차면 이제 이만큼 찼을 때 펌프가 돌아간단 말이야. 라운드 한단 말이야. 하이할 때 라운드 돌아간다고.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이 수위가 이제 점점 떨어지겠지?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돼. 에어 들어가니까. 그럼 보통 여기서 한 30%에서 40%는 남겨놔. 그러니까 한 50%, 60%만 떨어질 때까지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로그, 그러니까 이만큼 하이를 잡고, 여기 하이 잡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하이, 로우를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이는 게. 물이 얼른 차 있으면 옛날 이거 비벼날 펌프 탔다고. 공기대로 그냥 돌리면 타잖아. 물이 접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레벨을 이제 이거는 요 레벨에 의해서 펌프가 이제 돌아가는 거야. 자동으로 저기 했을 때 전기 제어할 때 하이 아니면 로우 할 때 로우 할 때 가동을 해 아니 하이 할 때 가동을 해라 명령을 때려. 근데 로우 그러니까 하이일 때 명령을 때려가지고 저거 로우까지 갔었는데 스톱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한 경우가 있어. 잘못 들어가지고 로우까지 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알람 울리고 펌프 다 스톱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제어하는 방법이야. 그건 나중에 전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요렇게 요거만 구성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설계할 때 배관 같은 게 이제 배관 설계를 해야 될 때 배관 같은 경우는 보면은 펌핑에서 나가잖아. 나가면서 요 바이패스는 왜 해주냐? 물량을 조절해야 돼. 예를 들어서 펌프랑 물량이 시간당 1톤을 100% 다 할 거야. 다 하면은 다 했을 경우에 그 체류 시간하고 거는 이거 봐봐. 이거 왜 하면은 자 펌프가 시간당 1톤짜리야. 아니 시간당이니까 분당. 그러면은 뒤에 가면 우리 저기 화학철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화학철이 보통 우리가 그 케미컬 처리할 때 보면 그 체류 시간이 15분에서 한 20분. 예, 체류 시간이. 그럼 응집조는 요거 20분, 이거는 한 15분, 15분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내가 통상 한 20분은 다 해버려. 이게 시간당 1톤이 확 들어가면은 15, 계산하게 되면 용량이 커진단 말이야. 분당 1톤이니까 15톤 가져야 된단 말이야. 어? 그럼 땡크 커지잖아. 근데 자기 많이 차지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한 80%만 보내. 그럼 한 0.6톤 정도 해가지고 그럼 이게 좀 작아 되겠지. 대신 여기 들어오는데 발표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일부 좀 떨어뜨리고 이만큼만 보내가지고 이거 잡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계산성을 해보니까 2m 하고 높이가 뭐 한 4m, 3m 돼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철판이라게 1200, 2400 있잖아. 사이즈가 안 맞잖아. 그거하고 사이즈를 맞춰. 맞추다 보니까 아 이거 그럼 뭐 0.8이나 한 0.9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얼마 정도 이제 발표해서 시켜야겠다.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응? 그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집수조 가지. 원래 집수조에 여유 용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24시간 보관 용량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빼도 예를 들어서 펌프 자체가 누가 좀 여유 있게 뽑았잖아. 20% 정도 여유. 그럼 20% 여유 있어. 그럼 빼는 거야. 그럼 이거 들어온 것을 커버하는 전혀 이생 없잖아. 네, 그렇게 해서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유 있게 보고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 바이패스를 해줘야지 설계할 때 이게 컨트롤하기가 좋아. 양이 많아지면 빨리 소리겠다. 이 발로 막아가지고 더 많이 큐를 받아 늘리면 되지. 올려버리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15분에서 20분 사이니까 설계할 때 보통 이 안에 하면 딱 15분은 안 해.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20분 가까이 돼. 한 18분, 한 19분 막 이런 정도 돼. 그럼 막 1, 2분 커버되면서 되는 상황이니까 커버되니까. 20분 여기는 마지막 주는 20분 항상 이유가 또 올라오면 20분 이상이 가야 돼. 그러니까 중화조, 발음조, 응집조. 응집자는 중화조에서 여기는 이제 pH를 갖다가 뭐 알칼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pH라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이제 산을 묻는단 말이야. 그 황산. 이 황산 아니면 여기 이제 가성소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응집조에서는 이게 두 개가 반응을 해. 두 개가. 이게 여기 놓고 여기 놓고 하면 이제 이게 섞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반응을 한단 말이야.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시간이. 그럼 반응하는데 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뭘 넣냐? 폴리머를 넣어, 폴리머. 이 폴리머 응집자라고 하는데 응집자가 원래 응집 보조제야. 응집하는 건 이거 지들이 반응을 해서 응집을 하는 거고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이 폴리머를 넣어서 반응을 시키는 거야. 응집 보조제. 여기 보시면 다음 단계 가면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약품이 들어가는 거야. 이 여기에 1차 들어가고 2차 여기 들어온 약품 라인이거든. 들어오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폴리마는 응집 보조제.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폴리마 응집제라고 하는데 응집제가 원래는 응집 보조제야. 응집은 폴리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마를 막 덩어치잖아. 근데 이게 다른 것들이 갖다 끌어모아서 빨리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야. 응집 보조제. 그래서 케미칼 처리인데. 그럼 이제 이 케미칼 처리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 케미칼 처리 이게 어려워. 케미칼 처리가 집수전화도 못했고 이제 케미칼 처리 이제 단순 폐수 처리는 뭐 쉬운데 이게 이제 그 폐수 처리 이제 그 도금 공장이라든가 산 처리 뭐 이런데 그 특수한 것들이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도금 공장. 그럼 도금 공장에 보면 여기 오염물질이 되게 많아요. 뭐 구리, 니켈, 시안, 주석 어떤 거 있나? 알루미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금속도 좀 있어. 이 중금속 잡는 거는 이거는 다 달라.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그 그러니까 pH라는 게 pH. 이 수소이온 지수. 이게 달라. 수소이온. 그러니까 이거 있는데 다 달라. 수소이온 지수가. pH가 니켈은 pH 10에서 11. 그다음에 시아는 이거는 산화 환원 시켜서 잡는 거야. 주석은 이거 구리는 7, pH 7가 주석은 이게 10인가? pH 10 이거 뭐 책에 보면 다 얼마짜리 게 있어. 그래가지고 도움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처리조가 많아. 그리고 여기서 먼저 산화 환원을 시켜가지고 시안을 잡는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pH를 뭐 10으로 해가지고 니켈을 잡는다든가, 여기서 또 해가지고 또 구리를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탱크가 막 6개, 9개밖에 돼 있어. 도움 공정은 다 그래.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응집시키고, 그 다음에 침전을 시켜. 침전을 써. 침전을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침전조는 체류 시간이 그 RT가 보통 뭐 한 3시간에서 한 3.5시간. 일반적인 침전법이야, 침전법. 그럼 다른 건 다.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이거 침전이 5시간 걸려요, 5시간. 이거 안 가지면 구리도 다 나와. 그러니까 침전이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도금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금 폐수 처리되는 것만 딱 나와 있어. 그 보면은 각 종류별로 다 해야 돼. 그래서 원래는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시안 처리한 물,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EPA 처리한 물, 그다음에 구리 처리 이 라인 따로따로 다 해가지고 한 대 모아 여기서 다시 응집진제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땡큐로 우리 대한민국은 부지가 없잖아. 땅이 좁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는 니켈 pH가 12, 설명이 12대 가다가 여기서 구리가 pH가 7로 가.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다시 속출해. 다시 나와. 그래서 여기서 약품을 과다하게 써가지고 그 약품이 안에 묻어버리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당년에 여기서 니켈이 몇 ppm인데 거기 많은 약품을 딱 하면은 딱 맞아. 근데 pH가 이제 속출된단 말이야. 그래서 약품을 좀 과다하게 세게 넣어서 안 나가게 잡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할 때 이쪽에 슬러지가 이제 엄청 많이 나온 거야. 메인텍 같은 경우 이제 내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야.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 이제 구리 처리한다. 구리. 그 처음에 텍스처에 구리여가지고 그 뭐냐면은 그 PCB 그러니까 구리거든. 그거는 그냥 일반 pH랑 작업도 돼. 일반적인 그냥 갖다. 근데 거기 걔는 이제 그 인쇄해가지고 도구가 보니까 니켈 주소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땡에다 추가를 했거든. 한데 보니까 그거 맞춰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딱 맞춰서 여기서 이제 석출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게 석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가속도를 넣어야 돼. 여기 석출하니까 가속도 넣어야 돼. pH를 알죠. 그대로 잡히고. 이거는 특정 유증제가 클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페이스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지금은 이제 뭐냐 하면은 약품 많이 들어가고 막 저기 하니까는 이걸 어떻게 줄여볼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 AOP 산화라든가 뭐 전기분해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나오는 게 AOP 산화. 이게 어드밴스드 C 옥시데이션 AOP 산화. 이게 뭐냐면 케미컬 처리 똑같아. 케미컬 처리를 하는데 이제 자 이 케미컬 처리를 해.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케미컬 처리를 한 번 더 하고 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 마이크로버블 넣고 여기에 그 전기분해 일렉트릭 전기분해 뭐죠? 전기분해 전기분해 시켜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여기 어떤 AOP 산업을 케미컬 처리하고 이게 도분이 이런 거 많다 보니까 고농도 부지가 너무 많이 차지해. 그래서 그런 게 AOP는 전기분해를 해. 이 안에서 전기를 우리 대기 중에 배웠지. 그냥 셀 있어가지고 여기 전기가 이 전자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통과되면서 이게 잡자가 똑같아. 이게 물속에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서 전자가 계속 막 발생을 해. 그러면은 통과돼가지고 여기 이제 물이 이 사이에 통과돼가지고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전자가 이렇게 이제 그 이게 오염물질이 있어. 유기물이 아니고. 그럼 여기 이제 전자가 있어.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 전자가 붙어 있어. 여섯 붙어 있어. 근데 여기도 오염물질도 있어. 여기도 전자가 똑같이 붙어 있어. 전기면허 걸리면 여기 이제 이 충격을 주는 거야. 그럼 이게 전자가 이 흐르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 세 개 갔다. 여기도 세 개가 가.
이렇게 가. 그래서 릴렉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렇게 릴렉스 해줘.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릴렉스 해줘. 그러면 여기 이 사이에 붙어 있는 오염물질 뭐 COD, 그다음에 무슨 뭐 오염물질 이 고농도 여기 막 붙어 있는 이게 이제 COD 고농도 그 저기 뭐야 오염물질이야. 근데 이게 흐물흐물 해주는 거야. 이렇게 흐물흐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약해지면은 내가 약품을 케미컬이 가서 달라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진흙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리면 딱딱하니까 아무도 붙잖아. 근데 물속에 들면 흐물하니까 딴거 가서 막 붙잖아. 똑같아. 그런 식이야. 그래서 여기다 대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다른 이제 그뭐 이게 케미컬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버블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기가 이제 공기가 여기 달라붙는 거야.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산소가 하나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산소가. 그러면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야. 전기분해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산소를 붙여. 그럼 이게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거야. 이게 폐수도 하고 대기도 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냐고. 지금 이게 해서 우리가 그 고농도 폐수할 때 이것을 이제 제어를 많이 해주는 거지. 근데 금액이 비싸. 사실 비싼데, 근데 금액이 비싼데 이것보다 재래식 방법으로 고농도 폐수 작때는 그 딴 거 마시면 금액은 더 비싸지. 그래서 결국 선적인 금액이 비싼 거지.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데 이거 비싼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저기 해가지고 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해줄게. 기본적으로만 알고 이렇게 해서 오늘 아까 집수조 얘기했고 케미칼 처리는 그냥 그 저기 뭐야 화학 처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책 여러분 책에 보면 나와서 케미칼 처리 그 체류 시간은 15분에서 20분. 대승신 하잖아. 어느 주라고. 니들이 저기 뭐야 그 화학 처리가 되면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뭐냐면 이제 그 용품 리조트를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 처리하고 여기 이제 부상류 설계하는 거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부상류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들 침전조를 말 그대로 또 해가지고 그냥 그 체류 시간 조선 쭉 여기 갈아치면 돼. 근데 침전은 부위가 커요. 그 체류 시간이 3시간 5시간 되니까. 근데 부상조는 30분이면 되거든 체류 시간이. 그러니까 작지. 침전은 깔아치는 거고 부상은 띄우는 거고. 침전은 깔아치고 부상은 띄우는 거야. 그 부상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게 이제 또 실력이에요. 부상을 띄우는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마이크로 버블이야. 이게 이 기계 자체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은 이거 띄워야 되거든. 쫙 띄워. 오염물질 다 띄워가지고 이제 스크래퍼를 걷어내서 딱 빼내거든. 이제 그 원리인데, 요건 부상되게 되는 거는 갑자기 대략 좀부터 설명해주고, 설계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고, 무슨 지금 어떻게 됐네. 요까지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배운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집수조의 저 계산하는 거, 불화 용량 계산하는 거, 펌프 계산하는 거, 그러면 되고, 여러분들 집수조 설계할 때는 항상 하루치. 그 다음에 환경은, 이거 폐수는 설계만 되는 게 아니라 토목도 알아야 되고, 건축도 알아야 되고, 전기, 전부 다 알아야 돼. 이거 탱크 짓는데 토목 아니야, 이거. 그럼 여기 이제 물이 채냐? 그럼 여기 지금 불이 여기 압을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이거. 그럼 여기 또 바깥에 흙이 있으면 흙이 통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철근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 철근 같은 거. 이거는 구조해서 해야 돼. 구조해서 다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면 역할이 되게 복잡해. 진짜 이거 대학 농수에 했으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를 안 해. 근데 경험상으로 여기 이제 외워서 이렇게 설명해. 이게 더 낫겠지. 여기 보면 이제 레이아웃
이 탱크지. 이게 이제 토목 탱크야. 이 안에 이제 담기는 거야. 물이 다. 그럼 여기 보면 외벽이죠. 외벽이 400이냐 400. 그 안에는 뭐 300인가 했어. 300 이렇게. 그 보통 옛날 과거에는 그 픽스처리장 하면은 그 이게 토목을 이렇게 하다가 그 이게 두께가 보통 한 200mm에 있어서 200mm에. 걔가 여기 이제 바닥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한 300. 그 과거에 그랬어. 근데 그래서 여기다 이제 철근을 쭉 두잖아. 콘크리트는 이게 콘크리트에서 그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철근 힘으로 견디는 거야. 철근 힘으로. 이 철근 힘으로. 이거 견디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뭐 100mm, 1m 했다. 상정한다. 그럼 철근 없이 해봐. 그럼 무너져. 금방 무너져. 힘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 철근에 의해서 이걸 다 잡아주는 거야. 철근의 힘이에요. 그래서 철근이 이게 몇 mm냐, 뭐 10mm냐, 20mm냐. 예를 들어서 작은 거 같은 거 10mm 가면 촉촉하게 해야 되고 한 15mm, 20mm 가면 좀 여유있게 해주지. 그래서 이 철근은.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 철근 몇 mm로 할 거냐, 이게 철근이 이제 그 2형 철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근데 과거에 한 200mm는 이 철근을 이게 이제 쭉 이렇게 하자면 이중으로 땅으로 해요. 이렇게 엮고. 그럼 요 철근 간격을 한 200mm, 요것도 한 200mm, 그 주변을 뭐 한 19mm나 16mm,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은 뭐 한 13mm, 뭐 이런 식으로 10mm,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건 이제 토목이야. 그러니까 환경을 토목도 해야 돼. 이거 안 해야 돼. 설계는.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아웃 잡을 때 보통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 300mm 하고 여기 이제 뭐 바닥은 뭐 한 500mm, 400mm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 정도만 하고 하면은 거의 다 큰 이상은 없어. 이 안에. 그 철근도 한 200mm 간격, 피치를 200mm 정도 한다. 200mm 정도 한다. 토목을 해야 되지. 자, 토목을 해야 되지. 여기 이제 이 흙이 있으면 흙이 앞가서 해야지. 또 수압이 있으니까 수압 따져야 되지. 이 구멍 때문에 뒤지면 안 와.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환경은 해외에 살면 이제 그 환경이 종합엔지니어니까. 그래서 환경을 따지면 최고의 엔지니어가 환경을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모터 들면 전기를 알아야지. 전기는 과거는 릴레이에 돌리면 지금 뭐야? PLC하고 컨트롤하고 핸드폰도 보고 다 여기서 한단 말이야. AI까지 다 집어넣는다. 그런 거는 이제 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설계하는 거, 요 집수자로 설계하는 거 오늘 하나 배웠다 그거 생각을 해. 네. 뭐 많이 처음부터 하면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 3년 4년 동안 이거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맞는 게 실용을 하려면 실제 설계하는 방법.